우주에서 가장 비싼 것은 거창합니다. 반물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반물질의 존재는 전자가 발견된 1930년에 처음으로 이론이 제시되었어요. 과학자들은 그 정반대도 존재해야 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 가상의 입자를 양전자라고 불렀어요. 후에 다른 소립자의 대리물, 양성자와 중성자 또한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었죠. 모능력자는 나중에 왔어요. 입자와 그 사악한 쌍둥이가 서로 충돌할 때 그들의 핵반응의 만배인 문자 그대로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사라져요. 하지만 여기엔 한정이 있어요. 반물질 단 1g을 만드는데 약 1000억 년이 걸리며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사용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물질의 가격은 약 62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은 너무 적습니다. 우주 관측 전체 역사를 통틀어 다른 항성계로부터 또는 다른 은하일 수도 있는 단 두 물체만이 우리 태양계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2017년에 발견된 오umuamua 소행성이에요. 두 번째는 보리소프로 2019년 8월에 발견된 행성이에요. 과학자들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먼지 구름을 통해 다른 은하에서 우리에게 왔을지도 모르는 물질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죠. 특이한 눈물방울 모양의 별이 발견되었어요. 거의 태양 2배의 질량을 갖고 있고 근처에 있는 외성 때문에 큰 용암방울처럼 보였어요. 이 작은 친구는 큰 형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표면을 왜곡시키죠. 블랙홀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약 2억 1,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근처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스파게티화된 별이 있어요. 지구의 천문학자들은 이 사건을 등록하기 위해 수십 개의 망원경을 사용해야 했어요. 결국 이들은 별이 얇은 물질의 광선이 될 때까지 블랙홀이 별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블랙홀은 수십억 톤의 별물질을 우주로 방출했어요. 하지만 약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기적적인 생존 이야기가 있어요. 2020년 한 적색거성이 태양보다 40만 배나 무거운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갔고 그 중력에 사로잡혔었죠. 보통 이러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일단 블랙홀이 뭔가를 잡으면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죠. 이 경우 이 별은 어떻게든 도망쳤어요. 바깥층 대부분은 굶주린 검은 짐승에 의해 휩쓸려가 녹아버린 핵인 백색 외성만을 남겨두었죠. 그리고 질량 손실을 이용해서 블랙홀의 끌어당김으로부터 스스로를 찢고 나와 계속 커져가는 궤도를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백색 외성이 여전히 영원히 억류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블랙홀이 더 멀어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포개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 별은 식어서 목성과 매우 흡사한 행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약 1조 년 후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땐 전 없겠네요. 그리고 우주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일 수도 있어요. 행성이 별처럼 블랙홀을 공전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런 행성의 먹이가 되죠.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고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행성은 거의 빛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궤도를 돌아야 해요. 그리고 블랙홀 자체도 같은 속도로 회전해야 하고요. 그런 행성에서는 어떤 생명체가 살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빠른 생물? 달 지진은 아니면 월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만큼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일어난다면 달 중심 가까이서 일어나죠. 과학자들은 달 지진은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성 지진도 있어요. 오랫동안 이 붉은 행성은 지질 구조상 활동하지 않는 걸로 간주되어 왔지만 최근 관찰에 따르면 여전히 때때로 약한 지진이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화성 표면에 서 있다면 아마 그것들을 느낄 수 없을 테지만 붉은 먼지투성이의 풍경 아래 몇몇 지질학적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태양으로부터 640광년 떨어진 곳에서 과학자들은 철이 비 내리는 행성 와스프-76을 발견했어요. 이 행성은 자신의 태양과 매우 가까이 있고 태양을 향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틀어요. 이 용어는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요. 햇볕이 잘 드는 쪽 온도는 너무 높아 금속이 녹아 증발하죠. 그 행성의 나머지 반은 금속이 다시 응결되어 비가 떨어질 정도로 시원해요. 동주기 자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의 달도 같아요. 우리의 달에는 어두운 면은 없어요.
단지 우리를 향해 항상 한쪽으로만 돌아서 그래요. 달이 우연히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게 될 때는 우리가 어두운 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밝혀지죠. 지구에서는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안타깝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우주와 심지어 우리 은하에도 액체나 얼린물이 있는 행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건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예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 실제로 물의 바다가 있다고 거의 확신해요. 하지만 이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알리기엔 너무 일러요. 액체 물은 생명체가 행성에 나타나기 위해 함께 있어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사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완전히 물로 만들어진 떠다니는 성운이 있는 곳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의 모든 바다를 140조 이상 채울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는 약간 더 많네요. 지구의 물은 사실 미스테리에 쌓인 퍼즐이며 수수께끼로 덮여있죠. 가장 우세한 이론은 거대한 분화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액체 물질까지 남겨준 얼음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 지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는 유기물질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특정 조건 아래 우리의 대양을 1000배 이상 채우기에 충분한 물을 아주 많이 생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유기물을 가열해 깨끗한 물과 기름을 얻는 실험을 했어요.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심지어 기름도 지구에 나타난 것은 화석화된 생물의 잔해 덕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왔단 걸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하에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60억 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태양과 같은 5번째 항성은 거주 가능 영역에 적어도 하나의 행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 행성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암석핵과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와 비슷한 크기일 거라고 합니다. 항성에 거주 가능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은 적어도 미생물 같은 생명체의 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 은하계에 이런 행성이 수십억 개 있다면 적어도 한 개쯤은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주의 은하의 수만큼 곱해보세요. 또 그 수 중 많은 수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고려해야겠죠. 이러면 수십억 개의 태양과 닮은 항성과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 중 몇 개는 확실히 다른 곳들보다는 우리와 더 많이 닮았을 거예요. 최근까지 우리는 우리 은하가 원형 나선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이게 프링글스 칩 모양에 더 가깝다는 게 나타났어요. 과학자들은 태양과 다른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3차원 지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은하는 가장자리가 약간 구부러져 있고 S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초신성 폭발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약 250만 년 전에 초신성이 우리 행성에 우주선을 보냈어요. 그것이 지구 대기에 1년의 전기 폭풍을 촉발시켰고 그게 뇌우로 변했죠. 그게 차례로 우리 초기 조상들이 살았던 북동 아프리카의 산불을 일으켰어요. 화재는 산림 지역을 사바나 지역으로 바꾸었고 기압이 변했고 우리의 조상들은 살아남기 위해 두 다리로 서야 했어요. 빅뱅 이후 가장 큰 폭발은 2019년에 발생했어요. 이 폭발은 수천 개의 은하를 합친 뱀주인자리 성단에서 일어났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2억 4천만 년 동안 1밀리초당 2경조 메가톤 폭발이 일어났어요. 0이 18개 있죠. 아휴, 그냥 믿을게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요. 지구상의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기억나시죠? 누가 잊을 수 있겠어요. 과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최소한 75%가 안 좋게 끝났다는 걸 보여준 다른 우주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약 3억 6천만 년 전 초신성 폭발이 우리로부터 약 65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그 폭발에서 발생한 우주 방사선은 우리 예쁜 푸른 공의 오존층을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더 가까웠으면 모든 생명이 사라졌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베텔게우스 형태로 나타나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약 6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거대한 별인데요. 만약 이게 초신성으로 폭발한다면 낮에도 장비 없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